이제 뭘로 할까요? 프린트 책자를 받으셨을 텐데 내용은 거의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는 성적표를 받은 지 꽤 지난 상황이니까 뭐 성적에 대한 것들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구도를 파악하고 혹시나 빈자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할 때 놓친 게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성적 패턴을 일단은 보도록 할게요. 보기에 앞서서 일단 시기별로 확인하시는 게 필요한데 지금이 요 첫 번째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대략적인 성적 파악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지원 가능한가? 뒤에가 소리가. 네. 그걸 살피는 게 필요하고 돼요? 목소리를 크게 할까요? 마이크 하시면. 네. 자, 그 다음에는 네. 사과탐이 대학별로 대부분의 대학이 소수의 대학은 사과탐을 반영할 때 표준 점수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홍대, 과기대 정도가 주요 대학에서는 그 다음에 백분위를 그대로 반영하는 대학들이 뭐 가천대 등이 있는데 어차피 백분위 점수를 그대로 과탐에 집어넣으니까 변표 이런 것도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연고대 등 주요 대학들이 과탐을 표준 점수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백분위 점수에 기반한 변환 표준 점수로 적용을 해요. 근데 이게 가장 먼저 연세대학교가 발표를 해줘서 그게 일단 기본적인 틀이 될 건데 이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순간 점수의 유불리가 약간 변화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대학별 변표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뭐 진학사가 됐던 다른 도구가 되면 이 도구가 변표를 반영하는 순간 내가 봤던 그 대학에 왜 갑자기 칸수가 변했지? 할 때는 아 변표가 적용돼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시 등록이 16일 날 1차 마감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2차, 3차 전화 찬스까지 포함하면 26일까지예요, 발표가.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지막 등록 기간이 27일. 그러면 수시 최종 인원은 27일 날 대학마다 확정이 되고 정시 인원은 27일 밤부터 공개를 하기 시작하고 대부분은 28, 9일 날 정시 최종 인원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28일 날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는 28일 날은 한 4, 50개 대학이 발표를 해주고 2월 인원은 그 다음에 한 29일이 되면 100여 개 이상의 대학 대부분의 대학이 인원을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인원 결정에 따라 가지고 또한 변해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대학별 모집 단위별 최종 인원이 그때 가서 결정이 되니까 아직까지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지표가 올곧이 바라봐야 될, 뭐 딱 살펴야 될 정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접수 마감 일시 1월 2일까지 마감하는 대학들이 연대, 건대, 뭐 서울대 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대부분의 대학은 1월 3일이에요. 그러니까 1월 2일 날 미리 접수해야 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1월 3일까지 접수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확실한 곳 한두 곳을 먼저 꼽으려고 한다면 시간 기다릴 필요 없이 첫날 넣어도 됩니다. 빨리.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까지 한 곳을 눈여겨보고 싶다. 할 때 이제 갈등이 생겨요. 경쟁률이 낮은 걸 지원할까 높은 걸 지원할까 등이 있는데 그것도 마지막에 언급을 좀 할게요. 그래서 본인의 경험칙을 가지고 그 마지막 경쟁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따져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맨 끝에 보시면 2월 20일이 정시 최종 마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날 바로 정시에서 이것도 모자라. 그러면 추가 모집이 21일부터 실시합니다. 그럼 21일부터 원서 접수할 때는 가지수, 개수 신경 안 씁니다. 무한정, 돈만 있으면 내도 된다. 그래서 원서대가 꽤 나올지언정 이걸 활용하게 되면 의외의 성과를 많이 냅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제가 경험한 아이가 가천대 정도 성적에서 한 중2학과 정도인데 추가 모집 실제 정시 지원에서 탈락을 했고 아깝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국민대의 문과긴 한데 행정학과를 지원했더니 덜컥 합격 뭐 이런 경우 많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커트라인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추가 모집에 대해 가지고는 무언가 배치표가 있고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단은 기존에 보아왔던 성적대에 준해 가지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가지수를 지원하는 개수를 조금 늘려볼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추가 모집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대학별로 합격자 발표 충원이 되면 끝나버려요. 그래서 28일까지 이어진다. 그 다음에 일단 챙겨봐야 할 것은 지금 이제 예시된 거는 나중에 뭐 프린트물 확인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만 이야기하면 요거 중요하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표보다 대학별 반영 점수가 중요하다. 근데 이 반영 점수를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4번과 5번이 있는데 입시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료 서비스들이 많아요. 다양하게.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좀 이따가 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5번째, 그러니까 모의 지원을 통해 가지고 경쟁자의 흐름을 파악한다. 이거는 모의 지원은 사교육 기관 거를 이용하면 뭐 대성, 종로, 메가도 전부 다 모의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보지 말라 차라리. 그냥 배치 점수만 봐라 여기는. 그 다음에 UA가 모의 지원 흐름으로 가는데 이것도 객관적으로 보지 말라. 그냥 모의 지원은 일단 진학사를 참고하라. 단 진학사를 참고할 때 잘 이용하자라는 것만 마지막에 강조해서 안내를 드릴 테니까 그것만 참고하고, 다른 곳의 모의 지원은 별 의미가 없다. 많이 지원을 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인데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 나머지는 그냥 점수가 되냐 안 되냐 정도만 봐도 무방하다. 그 다음 이제 뭐 삼수를 불사할 것인지 등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생각해 보시고, 맨 마지막에 1학년 1학기 첫 학기 때부터 휴학이라든가 재입학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요건들이 대학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재작년 기준이긴 한데 참고하셔가지고 일단은 지원을 하거나 혹은 최종 등록을 할 때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자, 이제 자료인데 가장 단순하게 공부하려면 그냥 도구 한 개만 이용해가지고 보면 돼요. 근데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다. 이른바 원서 영역이라고 해서 별도로 공부를 해보겠다 싶은 사람의 경우에는 맨 위에 보시면 1번은 너무 세밀하니까 놔두고 어디 가시냐면 3번을 보세요. 3번.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를 검색을 하면 뭐 네이버든 구글이든 맨 위에 상단에 딱 떠요. 사이트가. 거길 들어가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학 진학 정보, 그리고 혹은 메뉴 중에서 발간 도서라고 쓰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올해 정시 구도에 대한 게 나오는데 학부모용은 볼 필요 없어요. 교사용을 보시면 돼요. 교사용도 다운로드 로그인 안 해도 볼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상세 정보를 확인하면 좋다. 그리고 수도권 대학과 지역 거점 국립대학 정도까지 다 나와 있고, 혹시라도 전문대를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전문대용 자료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참고하시면 좋겠고, 만약 전문대도 지원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전문대는 정시 가지수 3개와 별개예요. 전문대도 많이 지원할 수 있다. 기간은 똑같고, 단 전문대에 대한 정보는 통상적으로는 안 알려집니다. 그래서 서울교육청에서 저 진로진학정보센터에서 주는 그 책자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전문대를 지원해야 될 경우에는 포털에다 치세요. 전문대학 포털. 거기 가면 정보가 다 있어요. 그것만 봐도 돼요. 눈치 작전 이런 거 하지 말고 전문대학 포털. 경기권 이내, 서울과 경기권에 있는 전문대학은 통상 수능을 다 4개 영역 다 반영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2개 아니면 3개만 반영하는 곳이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경기권의 주요 대학도, 서울권.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 수도권 대학의 일반 4년제 대학은 대체로 4개 반영 대학이 많아요. 뭐 과탐 1개 뺀다거나 이런 건 있겠지만 어쩌다가 2과목만 보는 대학이 있어요. 그러면 의외로 성적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평균 성적과 최근 2, 3년 거의 꼴찌 성적까지 나와. 그럼 거기다 비교하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좀 전에도 제가 확인하긴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시면 센 나침반이라는 게 있어요. 센 나침반 메뉴가 있어요. 거길 가면 사이트가 별개로 이동됩니다. 여기에
20일 이제 다음 주 이번 주말이나 아니면 다음 주 초에 개방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가 되면 새로운 공짜 도구가 만들어져요. 거기다가 로그인 정보를 입력하고 내 성적을 입력하면 배치표를 거기서 볼 수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메가스터디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메가스터디 같은데 뭐 대성 종로 저도 종로 출신이니까 그런 걸 이용해도 되는데 그런 거를 가지고 볼 때 유사한 형식의 온라인 배치표를 여기서 제공해줘요. 그걸 가지고 가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설명의 자료라든가 이런 건 필요 없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게 뭐 아까 UA, 메가 아니면 이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이제 텔레그노시스 뭐 이거 이용하는데 윤도현 선생님이 만든 거. 근데 사실은 텔레그노시스는 서울에 있는 중위권 대학 정도를 지원할 때 굳이 그거를 쓸 필요까지는 없다. 그래서 최상위 그룹에서 혹시라도 미세한 걸 점검할 때, 그 다음 그거는 뭐 맹신할 필요는 없죠. 또 다른 참고 자료가 하나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번이 중요한데, 내 대학별 반영 점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활용은 진학사에서는 보여주면 그냥 최초합이냐 떨어질 거냐 정도만 보여줘요. 근데 이 위치가 진학사에서도 추천 검색을 하지 않는 이상은 추천 검색을 해도 구멍이 숭숭 뚫립니다. 그래서 면밀한 분석을 하려면 일단은 가장 일반적이고 효용성이 큰 게 GS, 고속성장 분석기를 이용하는 것이다. 학원에 담임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구매를 한다고 한다면 뭐 제가 홍보대사는 아니에요. 다음 카페 파파 안달 브루스가 있어요. 거기 가시면 메뉴가 따로 있고 아마 3만 원 정도 입금을 하면 받아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좀 활용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뭐 이거를 뭐 상업행위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공유해도 되니까 한 사람 있는 거 가지고 같이 비교해서 봐도 된다라는 거. 그거는 이용 방법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안내를 드릴게요. 자, 그래서 성적에 대한 이야기는 올해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거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과 지원할 거냐 이과 지원할 거냐의 차이는 요겁니다. 과탐에서 약 10% 가까운 인원이 사탐 하나 과탐 하나 혹은 사탐 두 개로 이동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이동을 했느냐? 연고대 갈 성적으로 과탐을 응시 안 하고 사탐 응시 하는 애는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은 중위권 그룹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중간층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건데, 결국은 사탐으로 진입해가지고 100분이든 표점이든 잘 나오면 유익한 거예요. 유익한 거. 다만 중상위 대학에서는 편차가 있죠. 지원 불가 대학이 생긴다거나 그 다음에 가산점이 생긴다거나. 그래서 요게 올해의 변수가 돼요. 어찌됐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장치를 해놓은 이유가 뭐냐? 흔히 이야기하는 문과 침공.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대학 네임만 살짝 올려가지고 지원하는 거. 올해는 방지된다. 올해는 방지된다. 그거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뭐 이거는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결과론적이라서. 요거는 의미가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국어, 수학은 우리가 바라보는 지방 국립대학, 강원대 정도를 빼고 가까이에 있는 걸로 봤을 때 국립대학과 그 다음에 서울, 경기권의 상위권에 가까운 중상위 대학들은 전부 다 국수를 표준 점수로 반영해요. 어느 대학부터 100분위로 반영하느냐? 가천대. 가천대라든가 뭐 인천대라든가 요 가천대 라인, 그 다음에 여대, 성신, 덕성, 동덕, 서울 요런 여대군에서 국수를 100분위로 반영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왜 의미가 있냐면, 오른쪽은 작년과랑 비교하는 건데 왼쪽을 보면 맨 아래쪽에 지금 3등급대를 나타내놨어요. 3등급대. 책자를 봐서 뚜렷하겠죠. 통상적으로는 이 3등급대가 100분위 구간이 넓을 수밖에 없는데 표점이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3333이 나왔으면 아까 봤던 것처럼 이과 기준으로 보면 뭐 가천대 정도를 바라봐가지고 지원할까 말까 이렇게 되는데, 수학이나 국어 중에서 한 과목은 잘 보고 한 과목은 못 봤다 할 때 이게 국어로
예를 들어서 낮은 성적일 때 100분위로 반영될 때와 표준 점수로 반영할 때 차이가 있어요. 표준 점수는 갭이 좁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과목으로도 극복이 쉬워요. 근데 100분위 반영 대학에서는 내가 하위 100분이면 극복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거지. 그런 부분에 있어 좀 신경이 써가지고 아마도 대학을 쭉 스캐닝할 때 3등급 라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3등급에서도 그래도 중하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학마다 편차가 된다 안 된다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100분위 반영 대학과 표점 반영 대학의 차이 때문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익숙하게 결과론적으로도 받아봤지만 작년에 국어, 올해 국어 보면 상대적으로 쉬워져서 상위권 그룹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인원 분포가 많아졌다. 그러니까 국어의 변별력이 상위권에서는 약화되었다 정도로 일단은 볼 수가 있겠고요. 요것도 그냥 참고 자료로만 넣고, 수학의 경우도 일단 보시면 어차피 1등급 이내의 분포, 2등급 이내의 분포는 절대 인원으로 보게 되면 미세한 차이는 있겠지만 예년하고 차이가 없다요. 근데 다만 각 계급 혹은 표점의 만점과 컷 혹은 1컷과 2컷 이러한 식으로 계급 사이에 들어가 있는 요 변별이 상대적으로는 완화되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탐구 잘 본 학생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국어, 수학에 비해서. 그 다음에 탐구 잘 보는 학생들은 고3의 경우에는 30, 40%를 넘기가 어려워요. 탐구를 잘 보는 학생은 상대적으로는 재수생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원 참고를 할 때 국수에 비해서 탐구가 좀 좋은 학생의 경우에는 탐구 반영이라든가 탐구 반영비를 일단 잘 따져보는 게 필요한데, 요거를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대학을 클릭해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면 잘 안 드러나니까 이때 필요한 게 전체 대학의 가성비를 조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조견 방법에 대해서 좀 이따가 안내를 드릴게요. 이것도 그냥 계략적인 형식이니까 놔두고. 영어도 지금 이제 분포를 놓고 보게 되면 뭐 1등급의 비율은 작년에 비해서 약간 많아졌지만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근데 1, 2등급을 합해 놓으면 비율은 비슷해요. 대신에 이제 3등급 인원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3등급 정도까지가 수도권 주력 대학들, 3등급대를 요구하는 대학들 혹은 반영 점수상에 그러한 것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대학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되, 영어는 예시를 든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내가 영어를 잘 봤을 때는 잘 모르지만 영어를 못 봤을 때 확연하게 나타나요. A 대학은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비슷한 수준의 B 대학은 왜 이렇게 안 나오느냐? 영어 반영 방법 때문이에요. 요 강에는 이렇게 여기 중간에 있는 녹색 칸으로 보여지는 점수 차이로 나타나요. 근데 이게 왼쪽에 보시면 반영 방법이라고 쓰이는 게 있어요. 이 반영 방법을 비율로 바꿔버리게 되면 연대의 경우에는 이렇게 큰 폭의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요강에서 봤던 그 점수가 아니라 반영 방식에 따라 가지고 점수 차이가 크게 나타나요. 이런 경우라면 다른 군에서도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최상위 그룹에서 서영고인데 내가 영어를 2등급 맞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연대에서는 엄청 불리하게 나올 거고, 그나마 서울대를 혹은 고대를 지원하게 되면 점수상에서는 큰 차이가 안 생기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요게 대학 그룹 내에 비슷한 수준의 대학 그룹 내에 어느 대학은 영어 반영비가 큰 차이가 나도록 만들었고 어느 대학은 영어 반영비가 좁아졌고, 그래서 결국은 3등급일 때와 4등급일 때 지원할 때도 보게 되면 이 중상 그룹의 대학에서 큰 편차가 생겨요. 근데 그런 편차가 있다라는 정도는 이해를 두자. 근데 이걸 가지고 영어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찾고 과탐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찾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나와요. 종합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배경 설명차 안내를 드리는 거였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과탐에서 아쉽게도 사탐은 올해 큰 문제는 안 생겼지만 과탐이 화원이 선택자 비율로 4등으로 밀려나고, 그 다음에 이 화원의 난도 조절에 조금 실패를 했다고 봐야죠. 좀 쉬웠으니까. 그래서 화원 선택자가 조금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좀 생겨났고, 생원,
지원 큰 문제 없었고 올해는 생윤 선택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해가 되긴 했어요. 단 이 유불리는 대부분 2등급 이내 1, 2등급에게 나타나지 3, 4에서는 크게 나타나진 않아요. 근데 원점수상에서 유불리는 있긴 하겠지만 어차피 원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은 없기 때문에 표점이나 백분 이상에서는 큰 차이는 안 생겼다. 구도를 한번 볼게요. 2024는 작년 거니까 한번 나중에 참고해서 비교를 해보시고 올해 거를 볼게요. 저 상단에 있는 것만 보시면 일단 상위권 대학만 예를 들면 지금 어차피 1, 2 혹은 3등급 상위권 아이들만 나타낸 거니까 과탐2에 가산점이 있는 대학들, 뭐 서울대를 위시해서 몇 군데 의대라든가 서강대 같은 경우 이런 가산점이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고요. 자, 사과탐은 어떻게 반영하느냐면 변표라고 적혀 있는 거는 연대 변표예요. 연대 변표예요. 다른 대학도 유사한데 차등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앞서 각 과목별로 원점수 대비해서 표준 점수를 가지고 쭉 나열해서 백분위에다가 매칭시킨 도표예요. 이거는 도표인데 그냥 자신의 점수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구나 정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자세하게 파고들 필요는 없고요. 어떤 식이냐면 서울대와 홍대는 여기 있는 점수를 그대로 이용해요. 표준 점수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윤에 100분이 96을 맞으면 68점이에요. 근데 사문에 100분이 100 만점을 받으면 표준 점수가 69예요. 그러니까 생윤의 1등급 커트라인 점수하고 사문 만점자하고 점수 차이가 서울대나 홍대에 예를 들면 거의 없는 거죠. 뭐 1점이니까. 예, 물론 있으나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보게 되면 큰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표점이 유리하냐 혹은 백분위를 이용한 것이 유리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백분위 반영 대학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분위를 반영하니까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가요. 표점은 중요치 않아요. 그러니까 과목별로 봤을 때 표점이 잘 나온 과목의 가성비를 살리려면 그쵸 서울대나 홍대 같은 데를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나는 특별한 유리함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백분위 반영 대학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거나 하는 거겠죠. 근데 나머지 대부분의 대학은 백분위를 가지고 대학마다 이렇게 변환표준 점수를 이용합니다. 근데 이 변환표준 점수의 중요한 점은 뭐냐? 표점 신경 안 쓰고 오로지 백분위만 신경 쓴다. 백분위만. 백분위 100이면 70을 주겠다. 즉 과학의 생원, 지원, 생투는 70이든 72든 신경 안 쓰고 백분위 100. 나 50점 만점인데 그러면 집주는 어떻게 하라고? 아니야, 너는 99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식의 백분위를 이용해가지고 변환표준 점수를 준다. 근데 통상 과학이 약간 어려운 적이 더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그래서 보니까 변환표준 점수는 과학이 사탐보다는 약간 높게 나오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수학에서 이득을 본 이과생이 과학에서도 이득을 보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공대를 못 갈 경우 그 대학에 문과를 지원하면 상대적으로 효용이 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막아버렸다는 얘기예요. 올해. 그래서 연대는 이걸로 가는데 근데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가산점을 주죠. 그러니까 연대의 경우에는 가산점을 3%를 줍니다. 요거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요거 예시입니다. 예시라서 요거 한 개만 보고 갈게요. 의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똑같은 국어 수학의 1등급 커트라인 점수인데 과학만 원원을 가지고 1등급 커트라인을 받았다라고 하면 서울대, 그러니까 계명대 방식으로 왔더니 상위 1.7%가 나와요. 근데 서울대 방식으로 했더니 3.5%가 나와요. 그러니까 대학마다 반영 방식에 따라 가지고 내 등수가 어떤 대학은 좋게 나오는데 어떤 대학은 나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셔라라는 거. 약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서울대 안에서도 원원을 가지고 1등급 커트라인을 맞춘 경우와 투투를 가지고 1등급 커트라인 맞춘 경우에는 점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죠. 만약에 서울대를
재도전하기 위해서 의대가 됐든 공대가 됐든 이과생이라면 그냥 할 수 있다면 과탐 투투를 하는 게 좋다. 아까 표점도 비교해 보시고 참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자, 그래서 통상적인 그래프. 프린트상에 붉은 점선이 있을 거예요. 문과의 성적 분포예요. 파란 선은 이과의 성적 분포예요. 상위권에 400점 내외를 잘 보세요.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그랬습니다. 문과 인원에 비해서 이과 인원이 훨씬 더 많았다고요. 왜? 수학. 그 다음에 반영했을 때 과학 때문에라도. 나중에 영향을 주죠. 올해 거 추정은 이렇게 돼요. 이과가 좋아요. 근데 예년 같으면 여기 있는 파란색들이 문과 애들이 요거밖에 없으니까 공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이 공략을 하기가 약간 애매해진 게 이것 때문이에요. 근데 어차피 중간층에서는 막 가도 돼요. 막 가도 돼요. 선택 과목에 대한 제약이 없는 대학이라면 나 이과, 수학, 과학을 배웠는데 문과로 지원하는 거. 반대로 사탐, 확통을 응시했는데 이과로 지원하는 거. 중간층에서는 수도권 기준 중간층에서는 그냥 자유자재로 넘어갑니다. 근데 중상위 대학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과탐 2는 배제한다 하더라도 이과를 지원하면 과탐에 가산하겠다. 그러니까 즉 확통, 사탐을 본 아이가 못 넘어오게끔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분이 65점에 대한 거 혹은 표준 점수 65점에 대한 거다. 그래서 변표가 65점이면 아까 1등급 커트라인 근처에 있는 점수가 되는데 여기에 3% 가산점을 집어넣으면 1.95가 들어가니까 66.95가 돼요. 근 2점. 그러니까 이 3% 때문에 사과탐이 누군가에게는 잘 본 아이에게는 굉장히 유리해지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냥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것도 뭐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수능 수능고사를 치르고 나서 그 다음날 신문 뉴스 상에 나오는 거 원점수 몇 점 만점에 몇 점이 어느 대학 간다라고 했던 거. 그 다음 수능 성적 발표 다음날 뉴스나 신문지상에서 표준 점수 400점대가 어디를 간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부모 세대에서나 필요한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나옵니다. 대략 인원 추정을 한 다음에 100분 이하 표준 점수를 반영해가지고 통계적으로 돌려봤더니 이 정도 라인이 아니겠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표점이야 난도에 따라서 차이는 생기겠지만 100분위는 인원 분포에 대해서 나타낸 거니까 정시로 뽑는 인원이 대충 얼마지? 그 다음에 수시로 나가는 인원을 고려하면 대충 요 정도의 선상이 있을 거야. 해서 세분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보면 단순 합산으로 봤을 때 여기에 한 210에서 220 사이가 수도권에 다닐만한 대학, 그러니까 신한대, 대진대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성적이 낮으니까 그런 대학을 배제한 채 그냥 근처에서 다닐만한 대학, 대략 수원대 근처. 그러니까 이런 대학의 라인인데 이게 충남, 충북, 강원 등 국립대학이랑 비슷한 선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경북, 부산은 약간 더 높은 면에 있고 전남대도 살짝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제 특수학과는 엄청나게 높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 감안하시고 한데 이게 이제 보시면 이과에서 가능한 점수와 문과에서 가능한 점수 사과탐에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 여전히. 그러나 그 비율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이런 거예요. 문과 학생들 특히 경영을 희망하는 아이들 의 경우에는 이과생들이 올해는 덜 지원하겠죠. 그러면 충원도 줄어들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까는 일단 나름의 방식을 가지고 봐야 되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문과생이 약간의 여유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작년까지에 비해서. 자,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이 표는 무의미하다. 표점 합이 얼마냐? 100분위가 얼마냐? 국어 반영비, 수학 반영비 이게 전부 다 다른데 그래서 이거는 무의미하다. 대충 가늠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분포들을 보세요. 전문대나 카이스트 같은 거를 제외하면 어차피 우리에게 지원 가능한 카드는 3장. 근데 그 3장인데
상위권 대학은 가나 다. 가나 다. 다군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일단은 다군은 없는 걸로 간주해야 된다. 근데 3등급 아래쪽 대학들은 3등급 아래쪽 대학은 가나 다예요. 가나 다예요. 그러니까 가나군에 먼저 신경 써야 되는데요 하는데 3434인 아이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를 신경 써도 된다. 그러니까 가나군에 먼저 적합한 거를 골라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얘들 구도가 그렇기 때문이다라는 거. 수도권 대학들을 보게 되면 수도권에 걸쳐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가나다가 골고루 배분되어 있다라는 걸 보시고, 자, 근데 국립대학들, 요 수도권 대학에 비견되는 제주대까지 경상국립대까지 다 포함한 지역 거점 국립대학들은 같은 방식이에요. 가나 다가 없어요. 다가 없어요. 그래서 지원하는 대학의 그룹과, 즉 성적대에 따라 가지고 2장의 카드가 유효한 건가, 3장의 카드가 유효한 건가를 따져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의치 한약도 올해 구도를 봤을 때는 어차피 가나 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대가 증원된 게 있어요. 보시면 전체 인원은 많이 늘어났지만 가군에 한 150, 나군에 100여 명이니까 실제로 보게 되면 엄청난 증원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다. 물론 이게 계획 인원이에요. 그래서 계획 인원이니까 이게 큰 편차가 있는 건 아닌데 이게 미세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그렇다. 치대를 생각하는데 의대 정원이 늘어났다면서요.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쵸, 당연히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물병에 컵에다가 한 컵 물을 떠가지고 부으면 넘칠 거 아니에요. 웬만큼 차 있을 때. 맞습니다. 근데 욕조에다가 물을 가득 받아놓고서는 거기다 한 컵 붓는다고 해가지고 의대가 늘어났잖아요. 3, 4등급인 나에게도 아니에요. 신경 쓰면 안 된다. 그거는 의대 증원은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 구멍이 뚫히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구멍이 아니다. 만약에 구멍이 뚫혔다면. 근데 수도권 학생들은 수가 크게 변함이 없어요. 왜? 재수하러 서울까지 올라오니까. 따라서 수도권 대학에서는 구멍이 뚫히는 게 상례가 아니에요. 이례적인 거예요. 근데 지방대학은 상례입니다. 그 권역은 제가 수시 때도 말씀드렸는데, 자, 대도시를 주력하셔야 돼요. 특히. 예를 들어서 충청에 대전의 2등 대학을 한남대로 꼽아요. 자, 한남대의 특정 학과,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학과에 구멍이 생깁니다. 결혼이 발생해요. 경쟁률은 높아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대구권에 같은 경우에는 계명대 이하의 대학에서 구멍이 생겨요. 그 다음에 광주는 조선까지는 별로 구멍이 안 생기는데 조선의 일부가 구멍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의 경우에는 부경대까지는 구멍 안 생겨요. 동아대 이하에서 구멍이 생깁니다. 이 구멍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배치표를 돌려봤더니 진학사를 돌려봤더니 모자란데 라고 해도 지원을 하면 10명을 뽑는데 경쟁률이 3대1이 나와서 30명이 지원을 해요. 경쟁률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뽑고 충원하고 했는데 최종까지 다 합격을 시켜도 한두 명이 모자라는 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적이 도저히 안 나오는 경우 4, 5, 심지어 6, 7인데 공부를 더 하기 싫어. 그러면 일단은 지방에 자리 잡는다라고 생각하고 되는 점수 가지고 지원하는 것도 지원하지만 그런 걸 던져놔도 괜찮다래. 던지려면 그런 데다 던져라. 자, 이제 시뮬레이션을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점수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어떻게 할 거냐인데 하기 위해서 내 성적을 또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이제 작년에 이제 우리가 작년이라면이라는 가정을 해가지고 한 학생 걸 한번 볼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 요게 다군이 가장 높은 대학이 일반 대학에서는 문과도 그렇고 이과도 그런데 의치안을 빼면 결국에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중대나 소수의 성대예요.
근데 여기에 올해 고대가 요만큼 또 뽑아요. 이 변동이 있어도 큰 편차는 안 생겨요. 그래서 군별로 봤을 때는 일단 상위권 그룹은 가나. 근데 중상위는, 자, 중상위 이하의 대학은 가나다가 골고루 있단 말이에요. 그냥 계략적으로 구도만 보셔라.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복잡한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 아래 걸 보세요. A, B. A 학생과 B 학생의 성적을 연대 방식으로 환산했을 때, 고대 방식으로 환산했을 때, 인데 B 학생하고 비교했더니 똑같은 점수인데 연대에서는 B 학생이 이기고 고대에서는 A 학생이 이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마다 내 점수의 반영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가성비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샘플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계산하지 마시고요.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혹시라도 서울대, 그 다음에 올해 고대, 서울대의 요 방식, 그러니까 일반고 기준으로 자사고가 없다고 생각하고 외고가 요 A, B. 그래서 진학사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A, B는 내가 정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AA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돼. AA면 이미 수시로 갔겠지. 학종으로. AA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대체로 누구냐? AB가 잘한 아이. 그 다음에 나는 BB일 거다 정도로 요걸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된다. 그래서 BB라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두 분의 교수님이 A 약간 모자라는 B, C 중에서 한 분이 B를 주고 또 다른 분도 B를 줬다라는 가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 점수 차이가 얼마인가를 생각해 보면 저기 AA랑 비교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울대 방식이고 고대 방식의 경우에는 그냥 등급이 중요해요. 등급만 계산하면 돼요. 다만 고대의 교과 반영 방식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혹시라도 의문이 드는 사람은 대학 어디가 수시 때 이용하는 거 대학 어디가에 넣고 가서 계산하면 돼요. 내 학생부를 집어넣고 그러면 계산 방식이 나와요. 그걸 가지고 집어넣어 보면 진학사에서 일단은 비교가 가능할 텐데 다만 내가 3학년 1학기 내지는 3학년 2학기 때 진로 선택 과목을 아예 B로 말아먹었어 하면 혹은 C까지 나왔어 하면 등급이 뚝뚝 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걸 참고해서 가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건 예시입니다. 고대의 경우에 아예 교과 전형이 따로 있고 서울대도 정시의 직윤이 따로 있어요. 참고 자료로 수시에 영향을 안 미치고 정시에서 일반고의 비율이 좀 늘어났다 라는 것만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이것도. 자, 이제 내 점수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인데 성적표를 받았어요. 그러면 표점이냐 100분이냐 봤더니 큰 차이가 없는데 내가 단순하게 계산하면 이걸 몰라요. 이걸 보여주는 곳이 없으니까. 근데 온라인 도구를 이용하면 이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봐봤자 의미가 없다고요. 의미가 없다고요. 왜? 대학별로 과목별 반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A, B, C 특히 수학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수학 반영 비율이 어떻게 차이 나느냐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의 반영 비율이 어떻게 차이 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점수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대학 반영 방식에다가 넣고 계산을 해보면 이 위에 있는 점수가 나오는데 점수를 계산하면 그냥 단순한 배치 서비스라든가 진학사만 봐도 점수 계산 해주죠. 740점을 내가 얻었다고 쳐요. 근데 이 740점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모른다 이거야. 그럼 뭘 비교해야 되냐면 이걸 비교해야 돼요. A 대학 기준으로는 상위 0.6% 혹은 상위 60% 이런 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C 대학 보니까 상위 1%래. 그러면 A, B, C가 비슷한 네임밸류라고 하면 당연히 A 대학에서 가성비가 높아지겠죠, 내가. 따라서 가급적이면 A 대학을 먼저 우선 선점하는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셋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능하다면 다양한 지표를 이용해라. 누적 백분위도 참고를 하고 환산 점수를 보는데 이 환산 점수가 인터넷에서 쳐보면 뭐 구글링을 하든 하면 다양한 지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울,
나침반 센 그걸 이용해도 되고 공짜고 그 다음에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 엑셀 기반의 배치표를 막 줘요. 엑셀 기반의 배치표는 가장 흔한 거는 100분위 합, 표준 점수 합으로만 보여줘요. 그거는 의미 없어요. 전혀 의미가 없다고요. 오로지 딱 한 군데만 환산 점수로 보여줘요. 어디냐면 에듀플라자라는 곳에서 제공하는 애플이라고 하는 가칭을 달고 있는 것이 보통은 웬만한 교육 입시 사이트에서 공개되고 있어요. 다만 그거를 이용을 잘 안 한다. 처음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참고만 하셔라. 그래서 여러 가지 기관 거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진학사의 점수가 최초와 최종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도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하다. 이미 정시를 염두에 두고 진학사가 오픈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막 봤는데 언제 급변했어요? 17일 날. 17일 날 봤더니 갑자기 칸수가 뒤바뀌죠.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씩 변하는 것 같다가 28일 날부터 또 매일매일 뒤바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점수의 편차라든가 나의 등위 이런 것들 한번 따져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충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의대의 경우에 인하대가 예를 든 겁니다. 인하대가 가나 즉 다군에 있던 것을 옮겨버렸어요. 옮겨버리면 인하대 인원이 빠졌으니까 여기에는 순천향하고 단대가 보이잖아요. 그럼 순천향하고 단대는 충원이 늘을까요? 줄어들까요? 상대적으로 늘겠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보수적으로 생각할 거라면 전년도랑 유사하게 생각하자. 아니야 근데 모자라는데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 왜? 인하대가 빠졌으니까 여기서 더 돌겠지. 왜? 어차피 다군에는 쓸 데가 몇 군데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충원을 생각할 수가 있다. 자, 근데 올해 가장 난해한 문제가 뭐냐면 이놈의 무전공이에요. 계열 모집. 자, 계열 모집을 지원하게 되면 성대, 공대 같은 공학 계열이나 자연과학 계열 혹은 성대 인문 계열, 사과학 계열 이거 써본 느낌이 있다면 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부터 시작했던 세종대. 올해 배치표 돌려보면 세종대가 왜 이렇게 높은지 배치표 돌려본 사람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세종대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국승세단인데 왜 숭실대랑 국민대랑 비슷한 점수가 나오지? 묶었기 때문에. 묶으면 커트라인이 우리는 항상 꼴찌 라인을 살피잖아요. 그죠? 꼴찌 라인에 닿을까 말까를 본단 말이에요. 안전하게 합격할 점수를 안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버리면 커트라인이 약간 올라가는 느낌. 그래서 그게 어느 한두 대학에서 발생하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고대 같은 경우에도 다에다가 학과 계열 같은 거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엄청 돌겠죠. 그래서 이건 충원 구조가 엄청나게 돈다. 그런 것처럼 가나 다군에 혹시 군에 이동이 있는가? 아니면 나군에 성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바꿨나? 아니면 경희대 같은 데서 자전을 이만큼 대단위로 뽑나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진학사의 방식을 잘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자연계열, 자율 전공으로 묶어버렸으면 예를 들어서 세종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위 학과와 꼴찌 학과가 있어요. 그들 내에 점수대가 있었을 것이고 그들 내에 충원율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정보가 없어요. 그럼 오로지 진학사의 예측만 가지고 하겠죠. 이 예측이 틀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농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농후한 부분을 가지고 나의 불안감을 자극할 것인지 나의 도전 욕구를 자극할 것인지는 저마다 다르긴 할 거예요. 근데 톡 깨놓고 이야기하면 이게 커트라인이 툭 떨어지는 것보다 약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고 지원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충원이 막 일어나면 구조를 잘 보셔야 돼. 어느 군에서 어느 군으로 이동하는가를 잘 봐야 된다. 대학 수준을.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보세요. 건대, 경희대, 시립대 이런 라인에서 찾겠다 한다면 이렇게 구도를 보시는 거예요. 가나 다군에. 어느 쪽으로 이동하지 이걸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가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문과의 경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근데 요거는 이과 침공을 염두에 둔 거예요. 근데 이과가
올해는 상대적으로 어차피 철학과 같은데 국문과 같은 데는 이과 애들이 별로 신경 안 썼다. 근데 상경계통 같은 경우에는 이과 침공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자, 그럼 이제 보세요. 내가 한양대에 자연계열을 지원하려고 했더니 생활과학대학인 식품영양학과도 모자라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양대 이과를 지원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서강대 문과나 연고대 끝자락에 있는 하다못해 연대 신학과라도 살펴볼까 막 살핀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가지고 가면 그래 옮기자 했었는데 올해 옮기면 연대만 하더라도 사탐에 가산점이 있으니까 뭔가가 이상한데 출렁출렁 못 옮겨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들이 빠져나갔을 거란 말이지. 근데 올해는 못 빠져나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가 어쩔 수 없이 중대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특히 이과 중심으로 그러면 문과는 덜 들어오니까 약간의 여유가 생겨요. 근데 이과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쪽 학생들, 아래쪽 대학이 상대적으로 걔들이 몰려 내려오기 때문에 커트라인의 변동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무전공하고 그 다음에 문과 침공의 비율이 현격하게 떨어진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일일이 하지 마시고 그냥 배치표 점수를 가지고 보는데 모의 지원 흐름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의 지원 흐름은 좀 이따가 이야기할 텐데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거라서 자,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에서 떠돌아다니는 백분위 합, 표점 합에 이런 배치표는 그냥 높은 학과냐 낮은 학과냐만 보여주는 곳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보세요. 아무거나 한번 비교해 보세요. A, B, C, D, E. 표점이든 백분이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배치표를 만들어내는 기관이 10개가 넘어요. 그중에 여기에 7개 정도를 보여줬는데 어떤 기관이 262로 잡아놨으면 어떤 기관은 260이나 264를 잡아놨잖아요. 기관별로 배치 점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내 통계칩, 내 표본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수준이야 라고 보여주는 것 뿐이다. 그 다음 그나마도 정확하게 보려면 환산 점수로 봐야 돼요. 환산 점수. 환산 점수로 봐도 마찬가지로 A대학, B대학 혹은 A기관, B기관 점수가 편차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나마도 환산 점수로 봐라. 자, 단 저기 맨 꼭대기에 있는 상위권 대학 추정할 때는 기관별 편차가 크지 않습니다. 근데 중간그룹 대학은 편차가 커져요. 근데 이 중에서도 예를 들면 자, 가천대를 쓰고 싶은 여학생인데 가천대가 빡빡해. 근데 사과탐 한 개를 지워주는 여대로 딱 갔더니 갑자기 등수가 달라지는데? 이런 게 느껴질 거예요. 이럴 때 유의해야 된다. 이럴 때 그냥 네 과목을 사과탐의 개수 제한 없이 골고루 분산할 때는 그냥 기준점을 가지고 보면 돼요. 근데 한 과목 비율만 뺐다라고 하면 통계적으로 이변이 발생해요. 예측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두 과목 반영하면 더 크게 차이 나겠죠. 그래서 수원대와 한국공학대에 보게 되면 2개 반영, 전형 이런 게 있어요. 을지대 이런데. 이런데 보게 되면 천지 차이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점수가 기관별로 매우 크게 나요. 자, 그래서 상위대학에 가까우면 한 2개 정도만 봐도 혹은 알려주는 3개 정도 지표만 봐도 되는데 중간에 격전지 3등급 하위권부터 4, 5등급, 6등급까지는 기관별 배치표로 봐가지고는 한두 개 가지고는 큰일 난다. 혹은 한두 개 가지고는 정말 점수를 남기는 경우도 생겨난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하게 좀 이용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성적대가 좀 더 낮은 경우에 수도권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지방사립대를 노려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거. 요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이런 게 있더라라는 거. 자, 이제 샘플링을 하면 이런 경우에요. 이제 구경만 하실게요. 여기 보시면 한 친구의 점수를 가지고 넣었더니 건대의 이과 계열인데 보시면 이렇게 이거 제가 기관별 편차를 보여주는 거야. 환산 점수를 계산했는데 3.15, 1.24에서 플러스래. 점수가 남는데.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래요. 3개 학과 정도를 빼고는 대부분이 마이너스래요. 이게 A 기관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비교해 줄 때, 자, 요 샘플 가지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 성적 가지고 물리학과부터 해서 쭉 해가지고 봤더니 점수가 모자란데 전부 다 마이너스래요. 전부 다 마이너스래요. 근데 B 기간까지 봤더니 수의학과 빼고는 전부 다 플러스래요. 자, 이게 지난해에 대표적인 이름만 대면 알 법한 사교육기관 2군데에서 내놓은 배치표예요. 자, 그러면 요 학원에, 요 교육기관에 있는 학원생들이 이걸 가지고 공짜로 이용하고 다른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했으면 이걸 가지고 점수를 남게 지원했겠죠. 그죠? 왜? 플러스 10점이니까. 그럼 아까 처음에 보내준 마이너스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가지고 보면 야, 위험한데 갔더니 최초합 이렇게 되는 거죠. 장학금 받는 사례도 벌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건대만 봐도 이렇다는 얘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과에서 문과로 얼마만큼 빠져나갈 것인가 도미노로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과 계열 인원과 문과 계열 인원 분포를 가지고 통계적으로 점수를 추정했단 말이죠. 근데 빠져나가는 거는 내가 어떻게 알아? 그죠? 그 다음에 얘들은 이런 배치표는 서울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선을 그어놓기만 하고 변화를 안 줍니다. 변화는 모의 지원에서만 변화가 생겨요. 왜? 내가 눈여겨보다가 그 다음날은 빠질 거거든. 그러면 내 아래쪽에서 빠지는 거는 변화가 없지만 내 위에 있는 아이가 빠져나갔으니까 내가 등수가 하나 올라가겠죠. 그래서 모의 지원은 이런 흐름이다. 배치, 교육기관의 일반적인 배치 사이트는 선을 그어놓은 거다. 그래서 이렇게 수렴하게 되는데 편차가 매우 크다. 근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서울 진로진학지원센터에 센 나침반을 이용하게 되면 이런 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공짜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셔라 라는 거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셔야 돼요. 그 구경을 많이 해본 사람이 있을 텐데 이 표 있는데 요게 이제 고속성장 분석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볼 건데 우리는 이제 가시적으로 이걸 이용할 때 색깔이 초록이냐 빨강이냐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볼 때 먼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 누백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누백. 야, 누백을 일단은 봐야 된다. 누백에 보세요. 맨 위에 똑같은 내성적표 가지고 상위 8.15래요. 즉 100명 중 8등이라고 취급하네요. 근데 요 밑에 대학은 7.35래요. 대학 안에서도 인문계열, 상경계열 반영 방법이 다르죠. 그쵸? 나 인문대학에서 이 정도 성적인데 왜 상경계 갔더니 뚝 떨어져 갑자기? 경영학과도 아닌데? 기껏해야 벤처 중소기업인데 왜 달라지지? 학과의 네임밸류가 달라져요. 왜? 반영 방법이 다르니까. 따라서 인문계열 쓸 때와 같은 대학이라도 상경계열 쓸 때, 그 다음에 특수학과를 쓸 때 숙명여대 다 안 된다고 했는데 수학 성적이 좋아서 수학과는 내가 1등이래.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가성비를 봐라. 가성비를 요걸 가지고 따져서 유사한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내 가성비가 좋은 대학과 나쁜 대학이 분명히 있다. 물론 이게 그냥 배치 사이트로 보는 거하고 큰 편차는 안 생기지만 그래도 소소한 편차가 있으니까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원 기준선은 이 기구에서, 이 도구에서 만들어준 지원선인 거예요. 믿을까 말까는 오른쪽에 있는 지표라든가 다른 지표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즉 녹색이냐 노랑이냐를 믿을까 말까는 본인의 의사인 거야. 그냥 이거는 예측해 놓은 거니까. 그럼 뭘 보느냐? 여기에 합격권이라고 나온 것은 꼴찌 성적 추정이에요. 그러면 4년 내지는 5개년의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 5년의 흐름을 잘 봐요. 꼴찌. 예를 들어서
쭉 봤더니 12 뭐 어쩌고 나오네. 12.6, 13.23. 이런 게 펑크가 나는 거지. 그럼 펑크가 났을 때 매년 펑크 수준이 이렇게 낮은 건지 어쩌다가 오는 건지. 그래서 어쩌다 오는 건지, 그 다음에 이 흐름이 일반적인지, 그리고 70% 컷은 비교적 안정하겠죠. 내가 5년 내내 70% 컷의 성적에 올해도 그 위치가 똑같아. 이거는 안심해도 되겠지,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보셔라. 자, 먼저 누백. 색깔에 현혹 뜨지 말고 누백을 보셔서 가성비를 따져라. 그 다음에 요 입결선을 가지고 예상해라. 그 다음에 여기에 기준선을 참고할지 말지를 결정해라. 그래서 유용한 도구예요. 그냥 이거를 그냥 색깔만 보는 것은 그냥 바보 같은 짓이다. 제대로 이용하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학사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표본 분석한답시고 하는 경우, 시도를 저도 해봤지만 제 생각에는 큰 의미 없다. 그거 볼 바에야 이거나 잘 읽어라. 자, 이제 보면 진학사의 칸수인데 배터리에서, 자, 7칸은 경험한 친구들이 꽤 많겠죠. 정시지원 작년의 경험. 작년의 경험이 없으면 문제인 거예요. 야, 7칸, 10칸도 아닌데 어떻게 7칸 불안하지 않아? 7칸이면 안심해도 되죠. 원서 그냥 던져놓고 해외여행 가도 돼요. 7칸이면 문제가 전혀 없는. 자, 6칸부터는 야, 이거 혹시라도 하지만 웬만하면 합격이에요. 이제 5칸이 항상 애매하죠. 5칸 추합이 있고 심지어 5칸인데 불합이 뜨는 경우도 있어. 그럼 4칸은 그럼 어떻게 될까? 자, 3칸. 그 다음에 2칸, 1칸으로 도전을 해야 말아.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칸수는 6, 7이 있으면 일단은 거기는 큰 문제가 없어. 6, 5, 4가 결국은 관건인 거고 3부터는 정말로 도전이에요. 일단 일반적인 칸수. 그러나 어딘가에 커뮤니티상에서 떠드는 걸 보면 알겠지만 2칸으로 뚫었어요. 요 비율이 한 8%는 돼요. 이걸 믿고 갈 건지. 그럼 2칸짜리를 무조건 8% 확률로 쓸 건가? 아니, 나름의 분석을 해서인 거고, 아니면 찍기예요. 그러니까 찍기를 할 것인지 분석을 할 것인지 보는데, 분석을 할 때 대체로 표본 분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밀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커뮤니티상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효용을 실감한 아이들이 복잡한 걸 가지고 올려주죠. 그거 가지고 실패한 애들이 부지기수일 거야. 왜? 기준이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따라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일부는 그런 학생들이나 친구들이 자기의 샘플을 가지고 주는 경우도 있고 많더라고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엄청난 고액 컨설팅비를 받는 사람도 있던데, 아무튼 그게 확신이 생긴다면 해보되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버리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자, 눈여겨볼 거는 최초니 뭐니 보고 점수의 편차를 보세요. 그 다음에 나의 등수를 잘 보자. 나의 등수를. 그리고 진학사 기준의 합격률. 그래서 한번 구경을 해봐. 진학사 기준의 합격률. 여기서의 합격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작년, 재작년 혹은 3년치인가 2년치에 나와요. 작년에는 커트라인을 높게 잡았다, 낮게 잡았다. 이거 봐. 그냥 구경만 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뭔가 기준을 잡기는 어려워. 왜? 올해 또 바뀐 게 많으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단 등수인데, 합격 리치 리포트를 열어보면 이런 거. 이걸 볼 수 있어요. 보는데, 자, 요걸 보기에 앞서서 이제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지금 21등이에요. 이거를 최초 합 커트라인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 38등. 이 최종 커트라인을 보고 있어요. 이게 화면에 안 잡힐 수 있겠지만 최초 등수와 최종 등수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열람을 해보라고요. 자, 21등, 38등. 추합을 17명 예상했죠. 추합을 17명 예상했습니다. 50% 넘죠, 일단. 자, 17명입니다. 약 70%를 상회하는 추합률로 예상을 했어요. 근데 얘의 예상 근거가 뭐냐? 이 근거가 이거야. 아까 맨 위에 주목하라는 거. 맨 위에 여기를 주목하시면 돼요. 좀 전 페이지에서. 그거 여기다 다시 띄워온 겁니다. 자, 계획 인원이 몇 명? 9명이래요. 그 다음
2월 인원 몇 명? 자기가 예상한 거야. 13명으로. 그래서 최종 22명으로 현재까지 예상해요. 모든 예측 리포트는 지금 현재는 이게 예상이에요. 이거 언제 나와요? 확정. 28일 이후부터 나온다고. 22명인데 자 그럼 이 리포트를 볼게요. 22명인데 작년 경쟁률이 5대1을 상회했어. 얘가 나름의 로직으로 허수를 제거했더니 대상자가 100명. 그러면 22명에 대해서 104명이니까 얘가 온전히 다 들어와도 5대1이 안 되죠, 일단. 그럼 약간의 여지가 남아있지? 그럼 원래 진학사의 예상 경쟁률로 보면 몇 대냐면 약 6이 나와야 되니까 2, 6, 12. 못해도 120명 정도는 나와야 돼. 아직 모자라죠. 그런데 120명 대비해서 봤더니 이 104명이면 20여 명이니까 한 10% 이상 빈자리로 보내. 그럼 예를 들어서 22명에 대해서 10%면 대략 한 2명 정도? 맞죠? 그러면 얘는 20등까지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내가 추정하는 거야. 근데 얘는 21등 잡아놨죠? 21등 잡아놨어요. 아까 최초합을 21등으로 잡아놨다고.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예상 경쟁률을 집어넣으면 21등까지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걸 의심을 해야 된다고. 그 다음 추가 합격 비율이 옛날에는 100%를 넘었는데 최근 2개년은 50%가 채 안 됐어. 근데 얘가 아까 얼마? 21명 대비 17명을 잡아놨잖아요. 그쵸? 7, 80%를 잡아놨네? 추원 너무 길게 잡아놓은 거 아니야? 그럼 자, 이제 내 등수가 만약에 37등, 38등 아니면 자 35등까지라고 하자. 35등인데 5칸에 추가 합격이래. 근데 이게 계속 변동이 없어. 이 상태로. 그럼 이거 믿어야 돼요? 안 돼요? 5칸 가지고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한다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극단적인 상황. 안 좋은 경우. 근데 대체로 이게 이거보다 이제 못 미치는 경우를 많이 본다고. 근데 요게 그나마도 좀 좋아 보이는 대학은 대상자 수가 꽤 많아요. 근데 이제 지방으로 딱 내려갔다. 천안권을 벗어난 하위 대학이다. 아니면 군소대학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이걸 봤는데 만약에 22명 모집인데 여기에 20명 들어있어. 거기에 이걸 안 보고 아까 이 점수만 보는 거예요. 아, 최초합 4칸, 5칸. 이거 가지고 안절부절해.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본다면 그 20명이 다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게 허수가 발생해요. 그래서 작년에 상위권 그룹에서 가장 특이했던 거 단대치대예요. 의치대 합해서. 단대치대 처음 딱 봤을 때부터 이상했거든. 단대치대는 봤더니 이 분석 대상자 수에 이상한 흐름이 보였다. 그래서 여기에서 넣으면 자꾸 이상한 거야. 대부분. 그래서 4칸짜리를 가지고 야 신경 쓰지 말고 써라 라고 했더니 최초합이 됐어. 그러니까 이런 게 대표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즉 이 얘기인 즉슨 이걸 가지고 스나이핑 하라는 게 아니라 믿어도 될 만한가 정도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도구가 이런 흐름도 한번 봐야 돼요. 아까 분석 대상자 수를 보거나 아니면 그래프를 열람해 보는 거야. 이 열람해가지고 실선으로 이어지면 자, 올해 특징적인 게 대단히 무전공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단히 무전공은 이게 점선으로 안 보일 거예요. 실선으로 보일 거예요. 실선으로 보이는데 여기 만약에 중간에 이러한 꺾어지는 부분이 실제로 여기서 벌어진다 라고 하면 그치 지원해 봐야지. 펑크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흐름은 거의 안 나타날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촘촘한 점수 차로 충원이 될 거라고요. 이게 만약에 여기까지니까 1배수 선발, 2배수 선발, 가나군에서는 최대 150%에서 2배수예요. 1.5에서 2. 근데 이게 만약에 다군과였으면 어떻게 될까? 다군과라면 지원해도 되지. 왜? 3배수에서 심지어 1000%를 넘을 거니까. 그래서 특히 중상층의 가장 상위에 있었던 중앙대와 그 다음에 성대 일부 학과,
그리고 고대 올해 신설되는 학과 놓고 보면 여기에 만약에 꺾어졌는데 그러면 최소한 2배수 이상 갈 거라고 본다면 그래 도전해보자 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이걸 안 보고 막 지원하는 무더기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믿을 거냐예요.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달력의 형태나 그래프 형태로 볼 텐데 통상적으로 나의 움직임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칸수가 올라가서 오라 7칸 이렇게 보이면 기분이 좋겠지만 한 대학을 계속 보는데 근데 이게 지금 보통은 6칸, 5칸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가서는 5칸이 되는 경우 혹은 4칸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그때 의심해 보란 얘기예요. 무엇을? 메뉴에 있는 지표 대문에 있는 문패를 한번 잘 봐라. 첫 번째는 문패 확인이에요. 문패 확인. 그 다음에 얘가 허수를 제거하는 장치를 일단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이걸 보려면 이 아이들을 쫓아다녀야 돼. 그래서 표본 분석 기법이 기본적으로 그 진학사에 자체적으로 구현해 놓은 게 한 개 있고 더 상세하게 볼 거면 커뮤니티상에서 떠도는 그 표본 분석 방법이나 그 다음에 엑셀 시트 같은 거 공개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방법을 가지고 한번 봐라. 근데 이거를 30명 이상 되는 모집단이 가지고 한다면 그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소수 인원이면 해봐라. 한 100명 아니면 최대한 10명짜리 모집단이다라고 한다면 쫓아가 볼 수 있지. 근데 성대 공학계열 같은 거를 만약에 해본다고 하면 그 무의미하다. 그 시간을 차라리 다른 데다 투자하는 게 낫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그냥 요거는 일반적인 내용인데 두 가지 지표는 꼭 활용하셔라. 내가 가지고 있던 진학사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고 웬만하면 이용해라 라는 거고 뭐 무한대로 할까요? 아니면 그거보다 몇만 원 싼 걸로 할까요? 그러면 그건 일단 마음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고수성장 분석기는 내가 구매를 해서 이용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 거를 같이 한번 보던 꼭 참고를 해봐라 라는 거고 유용한 도구가 있으니까 그 두 개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기관에서 공개해 주는 거라든가 등등은 취사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걸 가지고 다른 쌤하고 상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견 가지고 다른 쌤들이 일단은 경험치기 일단은 많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한 그래도 가늠자 정도는 해주실 거예요. 근데 불안한 거 가지고 계속 물어봐봤자 대답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불안한데 확신을 주기는 애매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통 상담 심리가 그래요. 확신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는 확신의 기쁨을, 확신의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거고 불안해하는 경우에도 일단은 그래 괜찮을 거야 라고 해서 위안을 던지는 경우 이런 거밖에 없지. 그래서 일단 분석적으로 접근해가지고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재도전 한다기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이제 부모님들하고 상의해보거나 친구들끼리 이야기해보거나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주셔도 되겠지만 내년에 의대 증원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의대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하는데 일단은 의대 증원이 구조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다. 최소한 올해랑 비슷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고 원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소한 작년 인원은 된다. 3,000명은 확보가 된 거니까 보시고 그리고 메디컬 쪽을 바라볼 때의 경우에는 의대 증원의 효과가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치대가 바로 받아요. 치대 점수를 한번 눈여겨보시고 약대에 영향을 미세하게 미칠 수도 있다라는 정도.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표에 있는 걸로 재입학 휴학 여부 요걸 일단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간단하게 뭐 질의응답하는 거 정도는 하고 상세하게 물어보는 건 좀 그쵸? 참고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희망하시는 대학 학과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대학 학과가 아시다시피 중위권 대학일수록 더 그래요. 대학 학과명을 분칠해 놓은 경우가 많아요.
고전적인 학과명으로 보게 되면 딱 드러날 학과인데 학과명을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스마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등등등 여러 학과를 볼 때 그럴싸해 보이지만 대학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어떤 학과가 있는지를 한번 봐요. 학부로 묶여 있을 때 이런 것들, 막 휴먼 서비스 학과 뭐지? 이런 것들 한번 잘 보시란 말이에요. 어떤 전공인지를 좀 잘 살펴보고 가셔라라는 거. 그리고 무전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점수 남기고 쓰는 게 아니다. 사실은 왜? 내년에 내가 미팅하고 술 먹고 돌아다니게 되면 내가 원하는 학과 못 가요. 그 점수로는 원래 좋은 학과를 쓸 수 있는 성적인데. 근데 모자라는 점수로 쓰는 거는 좋지. 어차피 중하위 학과를 지원할 거밖에 안 되는 점수니까. 그래서 점수 남기고 쓰려고 하지 말고 학과 선택. 그 다음 무전공이 있는데 아직 여분으로 학과가 남겨 있는 경우에서 소수로 몇 명 안 되는 거. 그런 걸 봤을 때 나름대로 성적이 남는 곳에 지원하면 뚝 떨어지는 일이 발생할 확률은 좀 높다. 펑크. 그리고 모자라는 성적으로 계속 올망졸망 있는 거는 문제가 있다요. 그리고 경험을 해본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자 연대 마감 시간이 다가왔는데 내가 지원하는 학과군에 어차피 성적대는 낮은 곳을 바라볼 거야. 근데 이 낮은 곳을 바라볼 때 비슷한 학과야. 근데 한 군데가 경쟁률이 이례적으로 낮아. 100% 급상승. 알죠? 이거는 무조건 급상승이야. 역선택이 필요한 거고. 자, 근데 그 역선택자들은 전부 다 점수가 간당간당 모자라는 친구들이죠. 역선택이든 소신선택이든 그 간당간당 모자란다 싶을 때 이게 버려도 되는 카드라면 상대적으로 위에서 충원이 더 많이 되고 충원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약한 펑크든 강한 펑크든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까 GS 분석기를 잘 보세요. 중하위 학과에서는 펑크가 이례적으로 잘 안 일어난다. 중상에서 펑크가 일어난다라는 거. 그래서 펑크 예측에 대한 건 일반론. 자, 경쟁률에 유의할 사항. 그 다음에 던져버릴 거 한다면 너무 멀리 던지지 말고 던질 것 중에서도 그나마 가능성 있어 보이는 것을 한번 퐁당퐁당이라도 개수를 해보고 해보는 게 맞겠다라는 거. 자, 아무튼 크리스마스부터 연말 연시를 이 원서 때문에 머리 좀 싸맬 텐데 잘 그리고 좋은 선택하셔가지고 내년에 대학생활 마음껏 여러분들의 기운을 펼쳐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